제가 귀가 현찮아 가지고요. 귀 현찮으면은 목소리 큰 사람은 귀가 현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잘 들으면은 목소리가 조그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없이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으면은 강의를 잘 못합니다. 저는 여기 충청북도 보은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원리사가 있습니다. 법주사 말사. 근데 신라 말 의상대사가 축조했다는 아주 고찰이 있습니다. 조그만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람과 물의 사찰 뭐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청남대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청호가 있어가지고 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은 동네인데 그냥 없는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상받아가지고 다 서울로, 청주로, 대전으로 다 나가서 그냥 웃고 오두가도 할 때 없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좀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야 살기가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외대 66학번입니다. 재수 66학번입니다. 46년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만 33년 외국어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자마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자마자 왔다 하는 가자마다 대학, 사람 이름입니다. 쥐들로 하면은 황희정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가자마다 대학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교수입니다. 그 대학에. 거기는 강의할 수 있으면은 나 이제 강의 못 하겠다 할 때까지 강의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이렇게 대접은 가난한 나라니까 이렇게 풍족하지 못한데 늘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큰 대학 두 대학에 한국학과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다 동남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혹시 잘못 말씀드릴 게 있을까 몰라서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동남아는 아시아의 일부인데 동남아시아, 인도는 서남아시아, 서남아 동남아인데 인도가 더 동양적이고 동남아는 동양하고 서양하고 반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똑같은 원 칼라는 아니죠. 베트남 북부는 거의 한 80%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안남미나는 안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 알랑미라고 했던데 거기는 종족도 다르고 다른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교지지나라고 그래서 코친 차이나라고 그래서 거긴 또 엉뚱한 데고요. 거기는 캄보디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거 한 나라 같이 이렇게 보여도 맨 위는 중국, 가운데는 크메르라는 나라, 그리고 맨 남쪽에는 그게 이제
독립된 참파국이라는 나라, 맨 밑에는 지금 오늘날로 하면은 캄보디아 영역이었습니다. 대륙이라는 게 뭐 땅이 뭐 고무줄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얀마가 왕성할 때는 옆으로 동쪽으로 밀리고, 그리고 베트남이 아주 커질 때는 영토가 서쪽으로 밀리고, 그리고 가장 강성했을 때는 앙코르 왕국이 가장 컸습니다. 그때는 중앙부가 다 앙코르 왕국이었습니다. 태국은 오늘날 그 아주 대륙부에서 가장 뭐 튼튼하고 부자고 문화적으로 풍요한 나라인데, 그 밑바탕은 전부 크메르 겁니다. 캄보디아 겁니다. 태국이 문자서부터 그렇게 되지요. 그게 이제 대륙부고, 해양부는 아주 다릅니다. 해양부는 밑으로 보면은 반도로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말레이시아 독립국가인데 아주 짱짱한 나라입니다. 지금 92세 마하티르 총리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박 대통령을 그렇게 흠모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가. 그리고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인데 영국이 통치를 해가지고 사회 조직이나 어떤 국가 이런 어떤 그 구조나 이것이 영국식으로 탄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은퇴자 이민이 은퇴자들 오셔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있고 와서 뭐 큰 사고 칠 사람들도 아니고, 또 오기만 하면 가정부를 하나 두든지 아니면은 운전수를 하나 두든지, 그리고 약소하게 은행에 돈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연금으로 한 달에 2,000불 이상씩만 받는 사람이면은 모스 웰컴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범죄나 마약이나 이런 것이 가장 없는 나라입니다. 아주 괜찮은 모범국가죠. 숫국그라고 그래서 이슬람 뱅킹이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달러, 중동에 있는 넘쳐나는 달러가 전부 말레이시아로 모여 있습니다. 세 나라가 숫국그라는 숫국그, 이걸 그냥 숫국그라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보기 때문에. 저 이슬람 뱅킹인데 세 나라에서 합니다. 한 75%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한 20% 인도네시아, 나머지 15%가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그 이슬람 뱅킹이 그렇게 3국으로 돼 있는데, 그거 중심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밑에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뭐 다 아시듯이 아주 뭐 선진국입니다. 국민 소득도 한 6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광요, 리콴유의 나라죠. 리콴유도 박 대통령 돌아가시기 가장 가까이에 다녀간 사람이 리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말씀드린 마하티르, 리콴유, 이분들이 박 대통령을 이렇게 흠모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한 인구가 한 500만 좀 넘는데 650만까지 인구를 좀 채우려고 합니다. 그 나라는 국가 목표가, 국가 캐치프레이즈가 영 싱가포르입니다. 젊은 싱가포르. 그래서 이제 내각에도 어떻게 뭐 내각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각에 있는 사람들 봉급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싱가포르에 모여 있는 그 외국 국가 기업들 거기에 고위 최고위는 CEO들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매니징 디렉터는 영국식으로 하면 사장이라는 뜻인데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정도의 봉급의 평균치가 그 나라의 최고위 관리들의 봉급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나라입니다. 조금 색다른 나라죠. 그런데 아주 잘 살고 규율이 잘 짜여져 있고 엄격하고 이런 나라입니다. 아주 총정국가입니다. 아주 모든 서적이 싱가포르에 많이 있는데 자기네 나라 정치에 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에 관한 거, 기술에 관한 거 많이 있는데 자기 나라 정치, 국가 운영 이런 거에는 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딴 나라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 끝에서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수마트라 끝에서 저쪽 그 동쪽에 있는 파푸아 이제 이거 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이게 수마트라고요. 여기 이제 그 말레이 반도고요. 여기 이제 싱가포르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자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칼리만탄이라고 보르네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라베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셀레비스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뚝 요거 이제 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게 이제 파푸아입니다. 파푸아. 그래서 요 끝에서 요 끝에까지 모라오케라는 데인데 이것이 인천에서 자카르타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큽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인천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7시간쯤 걸립니다. 그런데 이 거리하고가 같습니다. 그렇게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국제선은 한 10,000m에서 가요. 그래서 빨리 가는데 이제 국내선이야 그렇게 높이 안 뜨니까 공기 저항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갈 수도 없고 중간에 기착해서 가도 12시간 걸립니다. 제가 타봐서 압니다. 12시간 걸림. 비행기 타는 시간만. 그렇게 멉니다.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그 이제 저렇게 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그만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요상한 나라가 브루나이라는 요렇게 가운데가 찢어진 나라가 있어요. 요만한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센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주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이븐 사우드라는 우리 조선조로 하면은 이성계 이시조선이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초창기 때 배울 때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지만은 근데 이시조선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븐 사우드 집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오래인 왕이 28대나 된 왕입니다. 지금 왕이 28대 왕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래된 나라가 여기 브루나이라고 있는데 인구 조금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새 그냥 남방 정책한다고 신남방 정책한다고 그냥 아세안에 뭐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돈 많은 나라니까 대소사에 돈을 척척 내놔서 잘 대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브루나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필리핀이 그 위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베트남 옆에 이렇게 베트남하고 대칭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대순다 열도라고 합니다. 더 그레이터 순다, 대순다 열도. 이게 종족 이름입니다. 종족 이름.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텐데 발리 섬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섬이 쫙 연결돼서 맨 끝에 섬이 이게 티모르 섬입니다. 동티모르가 있는 섬입니다. 티모르 섬입니다. 여기에 조그만한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동티모르입니다. 2005년에 독립했어요. 2005년에. 인구가 한 100만쯤 되는데 요새 싸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독립 축하금 갖다 준 걸 아직 쓸 돈이 있으니까 돈 없을 때는 똘똘 뭉쳐갖고 잘 살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서로들 그냥 뭐 싸우고 총질하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UN 투표단으로 투표 감시위원단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링콘만한 나라에 왜 그렇게 여기입니다.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포르투갈 식민지였습니다. 400년 동안. 근데 독립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백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단향, 향나무. 근데 하얀 향나무는 아니고요. 달걀색에다가 플러스 회색 같은 그런 나무 재질이 그런 향나무가 있습니다. 백단향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샌달우드입니다. 신발, 샌달우드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 때문에 포르투갈이 400년 동안이나 식민 통치했습니다. 그게 한때 백단향이라는 나무가 황금하고 같은 무게의 황금하고 바꿨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가서 좀 구경 좀 합시다. 어떻게 생긴 나무인가. 옛날에 포르투갈이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다 나무 잘라가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뿌리 다 캐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잔뿌리까지 다 캐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050년쯤 국립식물원 만들 때 오세요. 그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입니다. 지들 커피에 피스 커피라고 평화 커피의 고장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양이 똥 커피 그 본고장이 거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해양부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다 불교 국가죠. 다 불교 국가입니다. 또 조금 불교가 지들 생각하는 불교하고 다르죠. 거기는 사찰이 엄청 큽니다. 왜 크냐면은 거기 남방불교는 혼자 득도를 해서 부처님한테 가는 게 남방불교입니다. 우리는 빨리 득도를 해가지고 중생을 구하고 이렇게 도량을 넓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북방불교라면은 남방불교는 스스로 득도를 해서 해탈을 하고 하는 게 남방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쌓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거기에 있는 파고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파고다입니다. 파고다인데 이 안에 이제 자동차도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이 공부하시는데 주무시는데 뭐 그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그 스님들이 활동하시는 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석으로 장치를 해놨죠. 보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북방불교는 언제 이걸 만들고 있겠습니까? 이게 빨리 득도를 했으면은 중생을 구해야 되는데 요것만 떼다가 요것만 극락만 떼다가 다보탑 석가탑을 만든 겁니다. 이걸 만들지 않고 그게 다릅니다. 그게 거기는 뭐 그 사원들이 특히 이 미얀마의 그 버강 왕국은 하여간 대단히 큰 불교 왕국이었습니다. 거기는 한때 100만 개가 넘는 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는 돌멩이가 없습니다. 돌멩이가. 그러니까 돌멩이 없으면 뭐로 하겠습니까? 벽돌 쌓아 올려가지고 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높이 올라가죠. 왜 그 바위가 없겠습니까? 화산지대입니다. 화산지대. 화산지대니까 돌멩이가 없습니다. 그래 옛날에 교역품으로 인도에서 돌멩이 수입해 오는 거. 우리가 요새 시골에 무슨 사초하고 조상묘 다시 만들어주는 그 돌멩이 전부 중국산입니다. 국산이 없어요. 국산이 없어요. 이게 돌멩이 수입해 오게 아주 그냥 그것도 조금 다니고 그냥 몽땅 중국산입니다. 그것처럼 인도에서 그거를 수입해 왔어요. 그거 해서 그 돌멩이가 조금 있었는데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끝에 덴마크까지 동남아를 유럽 열강들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요새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대포를 거치해가지고 총 쏘는 대포 쏘는데 돌멩이가 없으니까 다 비석 뽑아다가 왕궁한 비석 뽑아다가 다 그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없을 밖에요. 그 이제 버강이라는 데는 요새 한 3,000기의 그 사원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그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의 요기에 남아 있습니다. 족자카라타라는 데인데 요기 요만한데 요기에 보로부두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보로부두르. 이제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한국 그 관광객들은 그냥 부들부들 사원이라고 합니다. 부들부들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 요 위에 있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위쪽 절.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입니다. 현존하는 불교 유적으로 가장 큰 사원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이 사원은 북방 불교 유적입니다. 남방 불교 유적이 아닙니다. 남쪽에 있지만 북방 불교 유적입니다. 그게 이제 그 미스테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보로부두르 사원은 북방 불교 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껍데기를 먼저 말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해양부 얘기를 말씀을 북방 불교는 그 대륙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다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 이제 남쪽에는 이게 그 불교 문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거기는 종교의 천국입니다. 종교의 천국.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그게 길목이에요. 길목.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아는 실크로드 시대가, 실크로드가 당나라 수도에서부터 이탈리아 베네치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이 나오는 무대, 거가 이제 이탈리아 말로는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까지 그게 서울 부산입니다. 서울 부산. 거기까지 탄탄한 고속도로도 아니죠. 1200년, 1300년 동안 육상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표지판이 있었겠습니까? 고속도로가 있겠습니까? 동아줄이라도 늘어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이분 바투타라는 여행가가 그거를 묘사를 하기를, 죽은 영혼들, 유령들이 부르는 대로 따라갔다. 웅웅웅웅웅웅웅웅, 글리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와라. 글리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런 죽은 영혼들이 부르는 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떤 학자는 최소 육상 실크로드의 갈래가 6,000개쯤 된다고 그랬어요. 6,000갈래. 그것도 어떻게 쉬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하여간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고속도로라는 거 알면은 마적단이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는 대로 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다닌 것이 육상 실크로드인데, 육상 실크로드 다음이 바다의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은 그냥 있고 당나라 수도, 옛 수도에서부터 베네치아까지 계속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게 바닷길입니다. 바닷길은 표지판은 없지만 계절풍, 무역풍, 그거 다 아시죠? 계절마다 정확하게 바닷길이 열리고 닫히고, 또 그 길을 따라서 무역을 하고 그랬죠. 그게 거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바닷길이. 그래서 이 바닷길 교역이 가장 왕성했던 데가 해양부 동남아입니다. 해양부 동남아. 일찍이 고속도로가 나 있었다 이거죠. 고속도로가. 한 예로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여기쯤 있고요. 말라카라는 데가 그 밑에 있습니다. 말라카는 옛날에 200년 이상 존속된 왕국이 이름이 말라카입니다. 동네 이름도 말라카입니다. 강 이름도 말라카입니다. 강 주변에 있는 나무 이름이 다 말라카입니다. 옛날에 쥐들이나 고기나 다 마찬가지죠. 옛날 동네 대동, 대전에 제 집 있는데 대동, 원동, 본동, 정동, 인동, 탑동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옛날에 그 중요한 단어들이 전부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 말라카 왕국을 한 200년 존속하면서 이게 무역 왕국입니다. 땅 따먹게 하는 왕국이 해양부에는 없습니다. 해양부에는 땅 따먹게 하고 그러면은 너 인마 이렇게 내놔 하고서 때리려고 그러면 한 대 얻어맞고 내일까지 꼭 준비해놔 해가지고 다음날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야, 더러운 놈 왔다. 가자. 달빛도 교교하고 물도 잔잔하고 보따리 싸라. 밤중에 이사 간다. 땅은 넓고 갈 데는 많다. 이게 동남아입니다. 이게 해양부 동남아. 그러니까 큰 왕국이면은 베풀어 줘야 됩니다. 많이 나눠 줘야 됩니다. 요거 없지. 요거 해가지고 너도 왕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준 왕국들입니다. 시해의 왕국들입니다. 대륙부 같이 쳐들어가가지고 찌르고 해서 땅 넓히고 내놓으라고 해서 다 뺏어가고 그러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저 말라카 왕국은 한 200년 동안 그런 무역 왕국을 했습니다. 물물교환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절단이 묵을 때 다 따로따로 해놓고 세금은 이거 많지만 걷고 서로들 해주고 뭐 시집장가 가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성기 때 스자라 물라유라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역사책에 가장 중요시하는 건 전성기 때 말라카 왕국은 87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언제? 1415세기에 87개 지역에서 그것도 일일이 교수가 쉬었을 거예요. 87개 지역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87개 지역이 요새로 하면 87개 국가에서 장사를 하러 모인 겁니다. 왜? 12월쯤 후반기쯤 되면은 동남풍이 싹 와서 수도파입니다. 멎어요. 동남풍이. 그때쯤 되면은 서남풍이 곧에 와서 딱 멎습니다. 양쪽에서 오는 바람이 여기 멎습니다. 양쪽에. 약 3개월 반 동안 바다가 잔잔합니다. 3개월 반 동안 세계 87개국 지역에 모인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 데입니다. 멋지죠? 멋지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입니다. 말라카. 말라카. 요런 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흉내낸 데가 인도에 여기 구저라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에 구저라트. 이 구저라트라는 데가 요 말라카 흉내를 냈죠. 근데 구저라트는 말라카에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라카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 주역을 해야 될까 하면 주인 노릇을 누가? 그게 물라유 종족이라는 종족이 물라유. 물라유. 영어로는 말레이입니다. 말레이. 물라유라는 종족이 그 주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태국,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 크메르는 종족 이름입니다. 크메르족. 태국은 사이암, 시암이라고 쓰고 사이암이라고 있습니다. 시암이라고 그래요. 시암이라고, 이게 태국입니다. 태국. 사이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메르. 나중에 그 뒤에 중국인들이 가세를 하죠. 중국인들. 이 사람들이 이 바다의 실크로드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런 바닷길이 있었습니다. 바닷길이라는 것은 뭐 훨씬 그 장사 이전부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바닷길이 일찍 있었죠. 저 바닷길을 따라가지고 문화가 흘러왔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인도에서 만들어진 힌두교. 힌두교는요, 신들의 나라에 인간들이 개미처럼 사는 겁니다. 지들로 하면은 이게 우리가 다 신입니다. 개미가 개미처럼 사는 거기에 신들이 사는 데에 인간들이 그 밑에 오물오물하고 사는 겁니다. 아직도 그 인도에는 벌써 이제 그 힌두 문화가 있지만은 먹고 사는 거, 과학기술의 발달 등등으로 해서 다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하죠. 그 힌두 문화도 많이 변하죠. 많이 안 변하는 데가 있어요. 많이 안 변하는데 인도네시아 발리는 인도 변하는 거 반쯤밖에 안 변했습니다. 거기에 발리에 가서 그 녀비라고 하는 그 힌두 축제에 가면은 한 사흘 동안 사람들이 밖에를 안 나옵니다. 뭐 힌두신은 햇살처럼 많은 게 힌두신입니다. 햇살. 햇빛이 비치는 것만큼 이 힌두신입니다. 모든 게 힌두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야자나무 위로 신들이 걸어 다니십니다. 신들이 걸어 다니다가 걸리적거려가지고 발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4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제일 높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니코 호텔이라고 제주도 온 일본 사람들이 만든 호텔. 바다 밑에서부터 그 절벽을 따라서 올라와 가지고 12층 만들고 이 육지에는 요만큼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니코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한국에 신성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요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호텔 짓는다고 해가지고 땅을 좀 비싸게 샀어요. 요지에다가. 그러고서 건물을 한 10층 이상 올려야 본전을 뽑는데 그런 것도 이 생각도 안 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시도하다가 포기했죠. 그거 안 되니까. 뭐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다 그냥 지붕이 요만 낮습니다. 천장이. 그리고 이제 습하죠. 그게 이제 한 5층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요만큼씩밖에 안 높으니까. 이거면은 한 층 반 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문화가 그 뒤를 이어서 조금 이제 정제된 그런 불교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불교는 자비, 또 기독교는 박애, 이런 지고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가 들어온 뒤를 이어가지고 이런 바닷길을 따라가지고 이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브라더후드입니다. 형제애입니다. 형제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는 조금 우리 사람들 세상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은 생활 종교입니다. 남의 여자를 탐내지 마라. 남의 여자가 탐나면 돈을 주고 거래를 해라. 사라. 이겁니다. 장사가 남의 여자를 살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딜을 해야 되는데 당신 여자 돈은 얼마면 되겠어? 무슨 소리야? 남의 여자를 팔라니 말도 안 되는. 돈이 만큼 많이 줄게. 당신 그 젊은 여자 또 얻으면 되잖아. 애들 니들 그 스포츠카 한 대씩 사줄게. 거래가 되면은 살 수 있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게 생활 종교입니다. 남의 여자를 탐내지 마라. 만약에 탐나면 여자는 바치다 마음껏 갈아라. 근데 잘 거래가 되게 해라 이겁니다. 상대방 손해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슬람의 전파 요소. 이슬람은 뭐 그냥 뭐 꾸란이냐 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양단 간에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생활 종교듯이 이 정복전쟁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교역입니다. 무역. 이슬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역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일방적인 거 어디 있습니까? 서로 맞아야 장사가 되지.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은 종교를 전파하는 겁니다. 정복전쟁도 있습니다. 하나로 들어갑니다. 맨 끝이 선교입니다. 다른 데는 선교 아니면은 전쟁이죠. 이슬람에서는 교역과 결혼이라는 색다른 두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이라는 요소들 때문에 이 해양부에서는 불교에 덮어쓰고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이 동남아 이쪽 해양부에는 다양한 요소의 종교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불교라고 안 하고 힌두 불교라고 합니다. 힌두 불교. 그리고 이슬람도 중동의 이슬람하고 많이 다릅니다. 거기같이 그냥 순니, 쉬야, 뭐 또 순니는 다 아시는 거를 제가 말씀 올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쉬야가 있어요. 쉬야, 순니가 있고 이게 이제 이슬람의 그 두 큰 갈래인데 쉬야는 혈통에 따라서 교황 세우듯이 칼리파를 이어야 된다는 것이 쉬야파. 그러고 순니파는 거기 무슨 꼭 그냥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왕통을 이어가긴 하되 그냥 이 왕 칼리파에서 밑으로 그냥 아들로 손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큰 거를 보고 삼촌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한 70살쯤 되고 그러면 거기 간다.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최고 성직자 모임에서 이런 걸 결정을 합니다. 그게 순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리즈너블하죠. 동남아에 있는 해양부에 있는 이슬람은 몽땅 순니입니다. 몽땅 순니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가 해양부는 이렇게 순니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일 큰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스리비자야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스리랑카는 스리입니다. 이게 이제 뭐 고어도 있고 현대어 표기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스리비자야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해양부에서 거대한 불교 왕국입니다. 700년 동안 존속된 우리 동남아에서 가장 오래된 장구한 역사를 가진 불교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수마트라, 아까 그린 수마트라에 있는 팔렘방이라는 데가 중간 거점입니다. 팔렘방.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닷길을 따라가지고 수마트라 저쪽 밑에서부터 이쪽 필리핀까지 이게 그 스리비자야 왕국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불교 문화가 만개를 했죠. 불교 문화가 그때 만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보로부두르 사원도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 스리비자야 왕국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또 이쪽 그 필리핀까지, 그리고 이런 왕국, 스리비자야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실크 보이지, 영어입니다. 실크 보이지, 바다의 실크로드란 말입니다. 잘로르 수트라라고 합니다. 그 동네 말로는 잘로르 수트라. 잘로르 수트라. 바다의 실크로드로 다 물을 흠뻑 적시고 스리비자야 왕국이 그렇게 넓게 그 길을 만들고 그 중간 역할을 아까 얘기한 물라유족들이 물라유족, 사얌, 크메르 이 두 종족들은 이 바다의 그 실크로드를 하면서 이익을 많이 창출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태국이고 요거는 캄보디아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일찍 등장하죠.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가지고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은 정화장군, 정화장군이 이쪽 중앙아시아에 사는 위구르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목인이에요. 생목인. 그리고 키가 6척 그 장신에다가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었나 봐요. 이런 장군이 7차례나 이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이쪽 그 아프리카 남단까지 여기를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현지에 정착한 많은 중국인들이 남게 되지요. 영어에 바바라는 게 나옵니다. 펄복의 대지 거기 보면 그 바바가 나오죠. 근데 그 바바라는 거는 이쪽 우리 해양부 동남아에서는 중국 사람이 동남아 해양부 현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바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지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농기계를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뭐 쇠 다루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잘하죠.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죠.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구 열강들이 등장을 하면서 미들맨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은 복덕방, 뭐 속에서 조금 좋게 얘기하면은 중간 관리자, 이런 것들은 다 중국인들이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걸 아주 잘하죠. 그래가지고 그 유럽 열강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다 중국인들을 하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열강들은 현지인들을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간접 통치를 했죠.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재주 좋은 중국 사람들이 중간에 나서 가지고 현지에 있는 귀족들, 옛날 뭐 다 쓰러져서 없어진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식민 통치자하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 일들을 중국이 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현지에 와서 있는 유럽 사람들이 먹을 거, 그냥 빵하고 포도주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야채, 여기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거,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술집, 섹시집, 뭐 이런 거를 중국 사람들이 즐비하게 만들었어요. 아편 등등 좋은 거 나쁜 거 할 것 없이 많이 한 게 그런 중간 역할을 거 중국인들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 불교가 해양부에도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 불교도였으면은 중간에 종교를 바꾸지 않고 불교도로 그냥 남아있죠. 인도네시아는 가장 큰 나라지만은 공식적으로 불교가 국가 종교입니다. 6개 국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지들이랑 좀 달라요. 오신 날 이틀 동안 국가 휴무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처럼 부처님한테 바치는 기도문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책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불교뿐만이 아니에요. 유교도 그렇습니다. 유교. 공자한테 바치는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종교의 자유의 나라입니다. 무신론자? 이놈은 조금 이상한 놈이네. 네가 신을 무시해? 글쎄 그게 맞나 모르겠다. 그러면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종교를 꼭 넣어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 불교도요,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1965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수하르토라는 대통령이 3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반공, 반중국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남아 어디든지 한문 간판이 많은데 유독 인도네시아는 한문 간판이 없습니다. 조금 심지어는 책 표지가 빨간 거는 공항에서 압수했습니다. 갈 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쥐들이
70년대 말, 80년대 초 때까지만 해도 벌건대 나라 아닙니까? 엊그제인데. 이 책을 가지고 하면은 책 쫙 봐가지고 지들은 갖고 괄호 열고 한자 쓰지 않습니까? 괄호 열고 한자.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한자는 못 간다. 그래서 공항에 놔두다가 가져왔어요. 밤중에 정전이 자주 됩니다. 옛날에. 요새도 가끔 국가 공권력이다. 니들이 어느 나라의 국가의 아주 공마음을 알아라 하는 식으로 가끔 예고도 없이 밤 9시, 8시 이때 중요한 그 맞는 시간에 불이 딱 꺼집니다. 가끔 한 30분씩 꺼져요. 냉장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그 뒤에 딱 불이 켜지죠. 국가가 고마운 거 알겠지, 니들? 이런 뜻입니다. 아, 이거 뭐 상상 못하죠? 그게 이제 그 나라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다 불교라고 못하고 기독교나 뭐 카톨릭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등록에 올렸어요. 그러다가 중국인들이 한 4%쯤 됩니다. 한 100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불교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불교도는 유불선 도교에 가깝죠. 그리고 거기에는 절들이 꽤 있어요. 서원 같은 사원입니다. 서원. 서원 같은 사원. 그러니까 그 부처님 앉아 계실 때 장비가 앉아 있고 관원장이 앉아 있고 이런 겁니다. 그 이제 그런 식이죠.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거기 가서 맨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스님, 부처님 몸에 저기 손을 대고 소원을 말하면은 부처님이 꼭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속설이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티베트 성들이 많이 옵니다. 티베트 성들이 불공들이라 티베트 그냥 상거지같이 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바다에 그냥 육지에 이렇게 이것만 걸어 이게 이렇게 하는 줄만 알았더니 바다에서도 그렇게 한답니다. 배 안에서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 옵니다. 거기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한국에서도 많이들 오십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그 강의 자료에 조금 써놨어요. 거기서 보세요. 그 다음에 불교도들이 제일 많은 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거기는 이제 지들이 말레이시아나 말레이시아라고 부르는 거는 아랍어입니다. 이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명을 정확하게 불러줘야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모범 국가입니다. 거기에는 대략 한 30% 가까이가 불교도들입니다. 거기는 뭐 불교도들이 정당도 만들고 국회도 많이 나서고 국가기관의 불교 통치 기구는 아니지만은 통치 기구에 준하는 어떤 그 정치 세력화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는 중국인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중국인들의 나라라고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인들의 나라라고 안 합니다.
싱가포리안의 나라라고 합니다. 싱가포리안의 나라. 그죠? 한국인들도 조금 있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싱가포리안으로 있고 많이 있지요. 거기에는 그 종교 같은 거 많이 우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믿든 말든 나는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안 해.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근데 거기는 안 그렇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그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누구나 다 신들 밑에 있는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동남아 사람들이 착하고 그렇게 나쁜 짓 많이 안 하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 마인드입니다. 신 밑에 있다. 신 밑에 인간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은 여러 신이다. 신 혼자가 아니다. 신들도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그거 설명을 여러 신들의 세계가 있고 인간하고 같이 그 화합해서 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를 만든 더 큰 위대한 신이 또 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신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이제 브루나이나 필리핀 여기에도 중국 사람들은 대체로 불교를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내세를 엄청 믿어요. 내세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내죠. 돈 많이 냅니다. 사회 환원하느라고 돈 많이 내고 종교적이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해양부 동남아는 힌두교, 불교가 지나가고 다시 장사 속 때문에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이슬람화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남방불교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득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구의 목표입니다. 북방불교는 득도한 뒤에 중생을 구하는 다음 일이 있는데 거기는 혼자 득도하는 데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방불교라고 안 하고 상좌부불교라고 합니다. 형님불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조금 잘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형 있는 거 모르진 않겠지. 우리가 형님이야. 너희들이 아우님이고 이런 게 아주 강하죠. 그런 게 은근히 그러니까 강합니다. 그게 우리 동남아의 해양부 동남아의 불교인데 그런 역할을 물라유족들이 했다. 이 물라유족은 어느 종족하고나 잘 어울리고 게르만들이 이게 그냥 딱딱 부러지는 이 독일 병정 같은 종족들이 게르만인데 게르만의 종족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종족들이 바타비아족입니다. 우리는 게르만의 일파지만 우리는 무릎도 꿇을 줄 알고 고개도 숙일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니들같이 딱딱거리면서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실족 다 차려. 그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세계 프로축구 코치의 60%가 히딩크의 나라입니다. 60%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그 조그만한 나라가 지들을 앞서가지고 1조 달러 수출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5대 강국입니다. 영독불, 이탈리아, 네덜란드입니다. 그런 나라의 그 근거가 된 게 이 그 물라유족들입니다. 이 물라유족들이 그렇게 그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런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는 바타비아, 게르만이지만은 틀림없이 게르만족이야. 그런데 우리는 조금 칼라가 조금 다르다. 바타비아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름이 옛날에 바타비아였습니다. 남아 연방 이게 이제 그것이 옛날에 바다에 유럽의 그 식민 통치할 때는 아프리카 여기가 이게 남아연방입니다. 남아연방 이렇게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죽은 사람 장사 지내고 그 쉬고 하고라는 게 초풍령 고개입니다. 이게 초창기 유럽 열강들의 식민 통치를 시작할 때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도 바타비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유능한 종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물라유족들이 어느 종족하고나 어울리고 어느 종교나 받아들이고 어느 왕국이나 만들고 그랬습니다. 아까 베트남 중부에 있는 거기가 알랑미의 안남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베트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맨 위가 이게 이게 하노이가 있는데 하노이는 그러고 이게 중간이 안남이고 안남인데 여기에 있는 옛날 왕국이 참족이라 참파 국가입니다. 저것도 말레이족들이 힌두교를 가지고 만든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냥 이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필리핀의 언어가 국어가 타갈로그입니다. 공용어가 영어고 영어 타갈로그를 둘이 공이 쓰는데 그 타갈로그가 물라유어입니다. 물라유어. 그래서 그게 물라유족인데 이 물라유족들이 바다의 실크로드에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